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학교로부터 G Suite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받았다면 우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 로그인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습용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용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G Suite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계정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여한 GCT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새 계정 시작과 함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는 비밀번호나 아니면은 이 공간에서 쓰는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클래스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룸은 여러분의 계정 오른쪽에 있는 이 구글 앱 더보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 중에 있을 겁니다. 클래스룸. 자, 위치를 이런 식으로 끌어옮길 수도 있고요. 클래스룸 메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클래스룸 메뉴를 끌어서 올려다 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되면 구글 클래스룸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이 아이디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냥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서 넘기면 되고요.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 역할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교사로 클릭했을 경우 이거 역할을 바꿀 수가 없어서 다시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불편함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생 계정 꼭 클릭해서 학생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때 첫 화면 한번 구성 볼까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기본 메뉴에 있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은 참여한 클래스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고요. 캘린더는 달력이죠. 일정표. 그 다음에 이 보관 처리된 수업과 설정 버튼이 있는데 설정 버튼은 기본적인 메뉴입니다.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 알림을 받느냐 댓글 이런 알림 설정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관 처리된 수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떤 수업을 가입해서 들었고 그 수업이 조금 더 나에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이제 관심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거를 따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참여하기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가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업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코드는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7자리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7자리로 안내를 해줄 건데 이 수업 코드를 그대로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클래스룸으로 가입이 됩니다. 혹은 선생님이 만약에 링크를 보내시는 경우에는 이 링크를 주소창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엔터를 입력하셔도 그 클래스룸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수업 코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설치하시고 똑같이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업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수업 코드로 들어온 클래스룸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 기본 메인 화면에 아까는 없었던 클래스룸이 생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것이 이 수업의 제목, 기술 수업이구나. 선생님 이름은 이동수구나. 그 다음에 내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과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선 이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 화면은 크게 메뉴는 상단에서부터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구글 앱을 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스트림은 전체적인 게시판입니다. 교실에서 보면은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뭐 어떤 과제를 안내거나 수행평가 마감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알림이 적혀져 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우편에는, 죄송합니다. 이쪽 왼쪽에는 아까 그 메인 화면에서 봤었던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뉴가 다시 할당됨, 누락됨, 완료인데요. 할당됨은 지금 나한테 과제가 부여된 상태이고요. 누락됨은 나한테 과제가 부여됐는데 내가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한 과제들입니다. 물론 과제를 클릭해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서는 늦게 제출했다고 표시가 뜹니다. 자, 완료 버튼은 내가 과제를 제출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원래 클래스룸으로 돌아와서 그럼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공간은 선생님의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소식을 나눌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좋은 이야기, 뭐 학교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뭐 사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을 이런 뭐 이미지나 아니면 자료들을 추가해서 학생들 또는 친구들 이 수업에 듣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SNS로 따지면 피드 이런 게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수업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주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보시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단에 하나의 주제에만 보면 10월 3주차 주차를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내려면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자료들, 수업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보려면 주차별로 끊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버튼, 이모티콘은 어떤 것은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은 회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거나 이 자료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들어 있고요. 만약에 이 회색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받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 버튼으로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파란색 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읽지 않거나 하지 않은 것이구나 확인하고 꼭 과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를 진행하는 방법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 보기를 통해서 과제를 볼 수가 있고요. 할당됨 지금 나한테 과제가 내려온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의 설명이겠죠. 여기서 바로 요 출석 체크입니다 라고 하는 요 구글 설문지를 클릭해서 바로 설문에 응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과제 보기를 눌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이 구글 설문지를 클릭해서 아까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이 댓글 부분은 이 공간에 지금 출석 체크라고 하는 이 메뉴에 들어온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겁니다. 공개된 형태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친구의 계정,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의 계정을 부를 수도 있고요. 멘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태그라고 하죠. 그렇게 태그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개된 형식의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눌러서 글을 게시하게 되고요. 이 비공개 댓글은 나와 선생님만, 그러니까 교사와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면 이 비공개에다가 또 선생님의 답변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글 설문지로 붙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하면 제출하면 끝이십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저장하거나 제출하기 버튼은 없어도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제출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놓치는 경우에는 뭐 바꿔야겠다 할 때는 제출 취소를 하셔서 여기에 이것 말고 여러분 별도의 다른 과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첨부된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하는 경우 이런 내용과 이런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댓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내 답변이라고 해서 항상
이 우측 공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제출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궁금하거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면 여기다 비공개 댓글을 남겨도 되고, 방금 봤었던 이런 질문 목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의 답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답변을 보려면 이렇게 친구의 답변 보기 혹은 답장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를 볼게요. 또 이런 식의 또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플라스틱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한번 읽어보고 구글 프레젠터 제작하여 제출하라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이 영상을 보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영상을 좀 보는 걸 진행을 하고요.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매우 우수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10점이구나. 완성도 10점. 그래서 둘 다 10점 맞게 되면 20점이구나. 그래서 이 과제 점수는 20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이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20점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항상 과제는 오른쪽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추가 또는 생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생님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라고 제출하라 했으니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는데,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 클릭하니까 여기에 과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과제를 클릭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게 되면 모든 것은 자동 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완성하면 닫기 한번 볼까요? 자, 자동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 끝, 제출,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과제를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한 2개의 과제를 하고 나니까 버튼의 불이 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제는 어떨까요? 또 과제를 보서 과제 보기, 항상 우측에는 여러분 제출하는 공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따로 구글 문서가 이곳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읽고 구글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구나. 그럼 나한테 할당된 과제 문서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여기에 이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 중에 지금 이 양식을 보니까 서식 2가지 중에 선택해서 제출하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서 역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 되고요. 따로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지금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문서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놨다 이럴 때는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제출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겠느니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제출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 4개 정도의 과제를 제출해 봤고요. 양식은 다르지만 항상 여러분들 우측 화면에 내가 어떤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목록이 있어서 그 과제를 꼭 확인해 보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문서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가 미리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클릭해서 과제를 작성하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기다가 아까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과제 제출하는 방법. 자, 3번째 메뉴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3가지 메뉴, 스트림, 수업, 사용자인데요. 특별히 이 수업, 스트림에서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수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구글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 메뉴 3가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행아웃 미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